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묵동에 있는 상가 두 개 층을 하는데 각각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층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 하게 된 동기는 그 얼마 전에 그 먹골역 옆에서 요 상가 화장실 1층을 리모델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하신 분이 예쁘게 잘 됐다고 소개를 해 주셔갖고, 먹골역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한 100m 떨어진데 국민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지금 리모델링 중인데, 거기 두 개 층을 하게 됐습니다. 3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옛날 건물이라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이제 그 층과 층 사이에 계단 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이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바깥에는 이제 복도인데,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뭐 청소라고 그러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돼 있어요. 턱이 없어 갖고.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그 냉각 벽돌을 싸가지고 그 문짝을 위로 올려서 물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화장실 모습인데 남녀인지 몰라도 표시는 없지만은 두 개의 양변기가 있어요. 그 냉각 벽돌을 싸가지고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이제 다 헐어내고 큐비클로 칸막이를 할 겁니다. 소변기도 있고 세면기도 있고. 특이한 것은 이제 화장실 내에 우측에 그 파이프가 보이잖아요. 이런 파이프가 요거의 위에 단계 3층에서 물이 내려가는 거를 하수관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해갖고 임시로 해서 여기서 연결해갖고 하수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양변기도 있고요. 이 위에 조그만 그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데 굉장히 좀 높아요. 천장 위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아.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막고 요 밑에다가 천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양변기가 있고 이렇게 위에 창문이 있고요. 여기 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물을 쓰게 되면 하수관이 내려와 갖고 일로 와 갖고 이제 화장실에다가 정화조에다가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정화조에서 하수관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어요. 뭐 태수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해놨는데, 요것을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끊어갖고 내려서 정상적인 하수관에다가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보이도록 카바를 하고요. 예,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이제 동영상 모습입니다. 출입문 뭐 이렇게 벽 이런 걸 철거를 하고, 밑에 이제 그 하수관 뭐 변기 이런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기 있던 위치가 바뀌니까 내려가는 하수관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화면에 좌우로 이렇게 앉았다 치면은, 향후에는 좌측에 보이는 흰 벽에서 요 우측을 향해서 변기가 앉힐 거예요. 그래서 변기가 최종 벽으로부터 한 30cm 정도의 하수관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틀려갖고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mm 편심 200mm를 써가지고 옮기고 있고, 요 우측은 한 30mm가 틀리는데 요것은 이제 그 편심을 사용해서 할 텐데, 지금 우측으로 관이 지금 3층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라인하고 연결을 해 있어요. 이건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앵글밸브를 달아갖고 수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에이콘 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정면에 쭉 아래 위로 한 1m 정도 쓴 것은 소변기 물 내려가는 장소를 만들 거예요. 소변기 물 내려가는 장소는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한 920 1m라 치면은 높이가 1m에서 약 한 150 내지 200 정도가 위로 올라가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동 센서라든가 이걸 달게 되면은 밑에 연결하는 그 파이프나 뭐 자바라 호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자바라 호스 같은 경우에 150에서 200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적절하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에이콘 호스, 스테인레스, 주름 자바라 호스 이런 게 있는데 요것을 이제 그 매립하기 위해서 벽을 까내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콘센트 자리, 여기 콘센트 자리를 2개를 했습니다. 요 지금 소변기에 물 내려가는 하수관에 위치가 있잖아요. 통상 요것이 이제 그 50mm 파이프를 많이 쓰게 됩니다. 50mm로 하는 경우도 있고 40mm 파이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상 50mm가 많아요. 그리고 중심은 벽으로부터 180mm 정도, 최종 마감 벽으로부터 180mm의 중앙에 있어야지 소변기를 앉힐 때 이렇게 쉽게 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중심하고 저 위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최종 조립했을 때 예쁘게 이렇게 좀 정돈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있던 창을 막고 있습니다. 50mm 스티로폼을 2장을 넣고 요 바깥에는 이제 그 이보드라고 이걸 잘라서 넣는데 처음에는 이보드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타일을 붙이려고 했는데 외벽하고 만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단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전체적으로 이보드를 더 붙이고 작업을 할 겁니다. 요 파이프라인은 지금 2개가 가고 있는데 냉수가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은 그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장기간 되게 되면은 요 좀 에이콘 호스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엑셀 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도 보일러를 켜고 이럴 때가 나가는 지점에서 한 1m, 1.5m 정도는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면은 그 뜨거운 물에 엑셀 호스가 이렇게 그 굳어가지고 툭 치면 파괴되는 깨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물 보온하기도 있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온수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 2m 정도는 주름관 같은 거 스테인레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세면대에 물이 내려오는 관 라인을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사용해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요 전기 온수기를 좌측 위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무실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상가는 바닥 청소를 하는데 마대자루를 이렇게 많이 빨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대자루를 빨기 위해서 좀 네모 칸에는 지금 물을 받아가지고 빨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우측의 파이프 라인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하나로 해갖고 지금 기존 하수관의 파이프 라인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각 화장실에서 위로 전에는 이제 그 건물이 큰 게 있다 치면은 메인 그 수도관 계량기가 1층에 그냥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의해서 건물 전체로 지금 배급이 되는데 그 배급이 되다 보니까는 각각 그 수도 요금 정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각 층마다 지금 계량기를 달아드린 모습입니다. 요거 계량기는 제가 직접 달지는 않고 인근의 업체가 와서
이걸 달았어요. 그래서 각 층에서 이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해가지고 이제 분배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제 배관 작업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몰탈을 하고 완결 방수액을 섞은 몰탈로 해갖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이제 벽면도 지금 맨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거에서 추가돼 가지고 이보드를 해가지고 벽면에 붙여드렸어요. 단열을 위해서. 파이프라인도 지금 이보드로 안에 이제 조치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감쌌어요. 여기다 타일을 붙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보드 한 모습. 좌측에 요 계량기 보이는 곳에는 카바를 전기 판넬 집에 가면은 적절한 것인데 판넬로 해서 막아드릴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고마스라고 수용성의 고마스를 새롭게 이렇게 한 데는 기존 타일이 있던 데는 안 하고 새롭게 뜯었던 자리는 고마스로 해서 쭉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고마스는 고무 성분이라 전에도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그 어떤 그 신축이 있다 하더라도 끈끈해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도포만 잘 한다면은. 네, 이렇게 말에 청소하는 여기에도 안팎으로 고마스를 쭉 발랐고요. 구석구석 고마스를 발랐습니다. 고마스를 바르고 이제 그 고마스가 마르게 되면은 굉장히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매끄럽기 때문에 타일이 했든 뭐가 했든 붙일 때 매끄러운 면에다가 붙이게 되면 이게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마스를 도포를 시켜갖고 바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백시멘트나 압착 시멘트 같은 거를 쭉 뿌려주게 되면은 이 물렁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착 시멘트가 이제 그 고마스에 들어가면서 굳으면서 고마스가 빨리 굳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굳기 때문에 겉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다음 작업할 때에 여기다가 이제 압착 시멘트로 해가지고 뭐 바닥에 뭐를 붙인다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부착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고마스를 도포를 시키고 압착 시멘트나 백 시멘트를 뿌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표면이 빨리 굳으면서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다음 작업할 때에 부착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참고로 한번 현장에서 하실 분들은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창문을 다 막았기 때문에 환풍기 자리를 자바라 호스를 100mm 알루미늄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보드 다 하고 이제 위에까지 우레탄 폼으로 해서 단열을 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다 꼼꼼하게 우레탄 같은 걸 쏴줘야지만 단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벽 작업, 벽 타일을 300에 600 부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그 온수기 자리, 온수기 꽂으려고 콘센트도 내렸고, 조금 전에 보였던 요 콘센트 자리 출입구 쪽에는 나중에 그 단열을 하기 위해서 뭐 히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콘센트 자리를 하나 빼드렸어요. 네, 바닥 타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천장에 돔이 올라갔습니다.
요 지금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 요새 그 요거 작업할 때가 한 마이너스 한 13도, 15도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얼기 때문에 밤에는 요 라디에이터를 켜놓고 가고 낮에는 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밤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빨리 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가 이제 두 개가 앞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소변기. 네, 우측에는 이제 그 세면기인데 요 큐비클을 하게 되면은 통로가 좁아 갖고 세면기를 폭이 작은 거 여기 한 320인가 이렇게 되는 그 작은 거를 달아드렸어요. 거울 빛이 비쳐도 이상한데 순간 전기 온수기, 전기만 꽂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히팅이 돼 가지고 요 세면기에서 따뜻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전기 온수기 달 때도 가마 밸브를 하나 달아주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는 걸 잠글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것도 잠글 수 있도록 밸브, 나비 밸브죠. 이런 걸 달아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도 잠그고 풀러갖고 이거 AS를 하기가 좋습니다. 감싸갖고 이제 비닐 커버를 쭉 테이프를 감아드렸어요. 이게 전기 판넬집 아니 전기 집에서 사다가 판넬을 갖다가 카바를 해드렸어요. 완성된 모습입니다. 바깥 출입문도 이제 ABS 도로 하고 번호키를 달았고요. 물이 안 넘어오도록 턱도 약간 위로 이제 올리게 됐고 전기 온수기 뭐 이제 큐비클까지 다 장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세면기를 작은 걸 썼어요. 통로가. 예, 3층은 이제 요것을 마저 이제 정리를 하고 2층은 또 작업 현상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2층 화장실을 다시 하나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별도로 편집을 해서 다시 하나 이제 금방 올려드릴 겁니다. 예, 전기 판넬 카바, 롤 휴지통 여러 사람이 쓰니까 롤 휴지통의 위치는 일반 그 휴지통이 위치 아니 그러니까 이제 휴지거리에 위치가 한 1m라 치면은 요것은 한 1.2나 한 1.3m 정도 위에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데가 위치가 틀리니까요. 예, 묵동의 그 상가 3층은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